안녕하세요. 김명우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고 하면 법의 잣대가 똑같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과 상위법, 하위법, 형법 아닌 공직선거법도 다 들어가서 똑같은 이런 잣대로 잣대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니까. 판결을 이루어야 잣대가 아니라니까. 네. 법을 지켜야 되는 그 잣대라고 하면은 잣대가 저기 적법한 거로 착각한다고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아주 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법을 지켜라는 그런 판결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판결조차도 두 가지로 만들어 놓고 법원은 인면에 따라서 요거 채택했다, 저거 채택했다 판결을 올바르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 한국사회 지금 어떻게 보세요? 개판인가라는 완전 개판이죠. 뭐 원칙은 하나도 제목은 없고. 하고 있지만 어떻게 개판일까요? 지금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나름대로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그것대로 자기가 어떤 미래를 계획을 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다른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예상대로 안 돼가요. 어떤 거는 너무나 또 잘 되고 어떤 뭔가 좀 친하게 되면은 일사천리로 되고 뭐 좀 어떤 공무원 하나가 삐딱하게 굴면은 뭐 그냥 한없이 늘어지고 제가 작년인가 했던 저희 집을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네. 그 건축사를 갖다 고발을 하고 구청에다 그걸 했는데 요것들이 다들 뭐 동작구 건축사 협회랑 동작구청하고 경찰서랑 다 한 통속이더라고요. 처벌 안 해요.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뭐 안다태사랑이 자꾸 얘기를 했지만 뭐 야당 국회의원이 얘기를 안 한다. 안 하죠. 그거 왜 합니까? 걔네들 자기네들 해서 슬슬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당신들은 거기서 뭐 우는 척 좀 하고 미안하다 이런 소리 하고 각본 짜고 올라갈 거라고 저는 추측이 돼요. 그러고 와서 이제 결국에 그래 봤댔죠. 국민들이 뭐 저놈들 왜 얘기 안 하느냐 내지는 그딴 소리만 하고 자빠졌지 거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한테 어떤 적당한 보복이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내가 왜 개판인가 하는 것 중에 보면 신상 필벌이 안 된다는 겁니다. 벌을 주는 기관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도 내가 건축사 고발했지만 맨 처음에 어디 가서 얘기를 해요? 구청 가서 얘기를 해요? 구청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람들 모르는 용어를 가지고 떠들어대요. 제가 다투다 보니까 배우게 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그 전부 위법한 용어들이에요. 하다못해 검사는 고발해가지고 검찰까지 갔더니 검사 그놈이 이름이 뭐더라? 뭐 이름 잊어버렸는데 네. 이놈의 자식도 무슨 뭐 계약에 그 실비공사 계약이라고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실비공사 계약이라는 게 아니 계약이 보면은 도급 계약밖에 없어요. 어떤 공사를 맡기게 되면 일단 누가 돈을 주고 그 사람 보고 공사를 해달로 얘기를 한다면 이게 도급 계약이에요. 도급 계약. 도급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쓰기로 돼 있어요. 건축업자가 써야 돼요. 안 쓰면 벌금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국토해양부에다가 민원을 넣었더니 이것들이 이제 국토해양분과에서는 동작구청으로 자기네들이 다 그거 관리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위임을 하죠. 동작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몇 번 내가 그 석훈 교수라는 걸 아니까 얘네들이 좀 그래도 쫄아서 건축과장 만나고 한 2번을 만났습니다만 되긴 뭐가 돼요. 걔네들 과태료 안 물립니다. 안 해요.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는 게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감히 누가 구청 직원을 건드리고 감히 그렇게 하겠어요. 세상이 그래요. 뭐야,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고발했죠? 이것들 말이죠. 개발세발 불기소 이유를 써내요. 그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걔한테 경찰이 잘못됐다, 검찰이 잘못됐다고 두들겨 패든가 감옥 가든가 해고를 시키든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겁을 먹습니까? 그리고 왜 해요 그걸? 내가 안다태사랑 아까 얘기하는 거 지금까지 여태까지 이렇게 방송하면서도 그런 것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 문제가 많아요 정말. 아니 봐요. 얘네들 하는 거
걔네들 다 각본에 멍청한 그 등신 국민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속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끼리 이제 끝나거나 국가 끝나고 나면 가서 어디 술자리 가서 술 처먹고 그러는 거지. 그것도 이미 그전에도 수도 없이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떠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국민 계몽이지 걔네들에 대해서 야 이랬는데 너도 이런 것도 분노가 안 일어나냐 이렇게 강성을 해야지. 저거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으면 뭐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어? 그게 다 짜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누리당 놈들은 자기네들도 좋은데 뭐하러 그거를 뭐 얘기를 해요. 당연히 걔는 자기네들이 저지른 건데. 야당 놈들은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민주당하고 그 새누리당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단지 얘네들은 1등이고 얘네들 2등인 거예요. 얘네 1등 문제도 안 다니던 놈들일 뿐이지. 그래서 전에는 저 방송을 하지 않았을 때는 뭐 선과 악 이렇게 딱 구분을 하자고 하면 정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했는데 제가 현장도 쫓아다니고 부정선거 이렇게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하면서 우리 소위 보수하고 수구불통 이런 집단과 뭐 갈라서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이게 이제는 없어졌어요. 저도 많이 없어지고 정말 옳은 사람과 옳지 못한 사람 딱 두 가지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지금 아프리카 TV 질문이 총체적 부정선거 방송인데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해서 방송하시는 건가요? 라고 반발대원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런 거 문제도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저는 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에 돌아가는 방향을 보니까 뭐 국정원 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국정원 개혁 누가 개혁을 해요? 누가 그걸 나는 국정원 또 그래 국정원을 없애버리자 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아니 국가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그걸 없애버리자고 구호를 떠든 놈들은 뭐예요? 국가 안보에 관한 거를 냅두고 다른 건 다. 글쎄 그거는 그렇죠. 그거 뭐 하여튼 하는데 어차피 국가 정보원이 있으면은 거기서 그 폐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 정도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깨끗한 것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쓰레기가 항상 나오듯이 내가 그거 하는 거는 힘을 많이 가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뭐 당연히 많이 갖고 있죠. 미국도 CIA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좌우하고 그런 거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자기네들의 임무가 뭐라는 걸 가지고 자긍심을 갖고 자기네들이 하는 거에 대해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개 같은 근성을 버려야 되는 거죠. 딱 거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네 임무가 아니라고. 그런 놈들을 뽑고 원장이라는 놈의 자식이 그따위 짓 하고 아빠는 게 문제죠. 그게. 그리고 잠깐만. 국정원 문제 보면은 웃기는 게 이게 이상하게 댓글로 가더라고. 댓글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가? 전자개표가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그 얘기는 없어요. 지금 그걸 할 것이 결국에 뭐야? 그러니까 그 민주당 그러는데도 그런 걸 정확하게 띄워야 돼. 대통령이 바뀌는 건데 댓글 끝까지 게 뭐가 이렇게 대단해? 안 들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만 이건 개표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직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면은 그 옛날에 그 시사인에 있었던 그 김은남 편집장이 한 것처럼 한국 우리나라 사회의 인간들은 그저 사소한 거, 만만한 것에만 분노를 해요. 댓글 같은 것만 가지고 떠들어대. 전자개표기는 조용히 하고. 그리고 웃기는 게 그 진선미 의원 같은 사람들 보면은 그런 것들 밝힐 때는 막 방해했잖아요. 그 여자는. 네. 그래놓고 막 또 뭐 하는 것처럼 떠들고 거기에 또 진선미 의원 칭찬하고 자빠진 인간들은 뭐야 도대체. 아니 바보 멍청이들이야 내가 보면은. 그냥 걔네들이 보면 쓸데없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나서고 정작 해야 될 건 안 한다. 문재인이 바로 그놈이죠. 수개표 그렇게 사람들이 돈 모아줘서 하겠다고 하는데도 안 하고 자빠진 놈이. 지금에 와서 무슨 떠들고 자빠졌어요 그놈이. 그때 수검을 했었어야. 예. 뭐 말이 많아 차례였는데, 쉽게 갈 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답답하게 그걸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뭘 포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 놈은. 찌질한 놈은. 제가 감기가 걸려서 코가 좀 많이 막히는데요.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면 국정원 선거계 국방부 지금 보훈처까지 국가기관이
전부 다 대선 개입을 한 겁니다. 그게 뭐 댓글을 썼던 뭐하던 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게 법에도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부정선거가 되는 것이고요. 아까 김병호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셨듯이 왜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국정원만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직접적인 전자개표기 문제, 선거법 절차 위법이라는 것이 소송에도 들어가서 지금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소송이 들어가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접적으로 부정을 했었던 것은 전자개표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찝어주셨듯이 가장 핵심은 이 개표 부정, 개표 조작 이것입니다. 선거법을 지키지 않고 절차를 위법하면서 쓰지 말아야 할 전자개표기 그거 검증도 안 했고요. 그리고 쓸 때 야당 합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대선에서는 절대로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법을 위반하고 지금 투표 불리기라고 아까 선생님이 상위법 하위법 이야기해 주셨듯이 똑같은 그런 잣대가 아니라 내부 잣대 규칙을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면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내부 규칙을 적용을 해서 기계라고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개표 부정을 밝히고 그리고 우리 밝히긴 뭘 밝혀요? 이미 다 밝혀진 건데 사람들이 거기서 개표 부정 그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가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그런 걸 못 예. 고치고 앉아있죠. 지금 봐요. 이거 대법원 이놈의 새끼들 봐봐. 이 딴 것들 1월달에 그 소송을 접수시켰는데 분명하게 민사소송법에 의하면은 5개월 내에 선고하기로 돼 있어요. 일단 그걸 법을 어긴 거예요. 걔네들. 네, 법 어겼어요. 범죄자라고 걔네들은요. 그리고 뭐 지금 얼마나 됐죠? 9개월이 된 9개월이 됐는데도 지금 별로 일도 안 잡고 있는 거 고용한 그런 놈들은 모가지 잡아가지고 끌어내려야 돼요. 가서 할 그 필요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 그거 얘기하고 자꾸 이 잣대 그런 얘기 쓰지 말아요. 절대로. 위법, 범죄자. 그 다음에 범죄자. 네. 그 다음에 의혹이라는 단어 쓰지 말고 벌써 이미 있다. 우리는 빨리 얘네들 내릴 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쪽을 모아놔가지고 맨날 의혹, 진상규명. 그래서 사건 하나 터지면 또 다른 사건으로 덮고. 뭐 하나 해결된 게 뭐 하나 있어요. 하나도 해결된 거 없지. 전부 예. 그냥 넘어가고. 지금 또 반발 대마왕님께서 판결이 난 상황인지 아니면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지금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표 절차, 선거법, 공직선거법 절차를 위반을 해서 그래서 전자개표기 문제 드러난 부정, 홍표, 그리고 미분류표 오차율이 50%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쓰지 말아야 될 그거를 위법을 하면서 썼기 때문에 절차 위법으로 소송이 진행이 됐고 지금 첫 변론을 9월 28일 날, 9월 26일 날 하기로 했는데 NLL 문제까지 들어갔습니다. 선거무효 소송에 박훈 변호사님께서 NLL도 사실 말을 하면 국가기관이 막 아니, 발표하지 누가 말아야 집어넣은 거예요? 발표하지 말아야 될 그런 서류를 NLL 그거는 누가 거죠. 집어넣은 거예요? 박훈 변호사님이. 그걸 왜 집어넣어? 거기다가. 이런 발표하지 말아야 될 서류를 공개하면서까지 또 선거 이용을 했기 때문에 NLL까지 근데 들어갔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잘못한 거. 선거 전략상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멍청한 짓. 전자개표에 대한 그거 수건표에 대한 것들만 집중해야지 자꾸 여러 가지를 하면은 그걸 물을 타기를 해가지고 흐린다고. 얘에 대한 네. 그 박훈 변호사랑 그 재판을 하면서도 몇 가지 이 사람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근데 탁탁 잘라버려야지 그거 한없이 딴 데로 갈 수 있다. 하여튼 저희는 이제 소송은 진행 중이고요. 소송 진행된 거는요. 저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1월 4일 날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소송이 가장 중요한 개표 부정으로 인해서 들어갔고요. 그거를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김병호 교수님한테 좀 혼도 많이 나고 하는데 다 굉장히 옳으신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 수긍을 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 김병호 교수님 그 재판하실 때 그 가장 힘드셨던 게 뭐예요? 가족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가족이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말도 안 듣고 딴짓하면서 제일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뭐냐면은 걱정이 되니까. 걱정이 되느냐 걱정되더라도 나는 거기서 뭐
최악의 경우 죽더라도 걔네들한테 절대로 사과라든가 그런 거 할 생각 없었고, 그런데 와가지고 그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김용호 판사도 아니 판사질 하는 개만도 못한 인간 새끼가 나를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감치를 주길래 구치소로 돌아오면서 바로 법관 기피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해서 탁 냈죠. 그랬더니 바로 가족이 면회 와가지고 그거 내지 말라고 하려고 온 거예요. 그 법관 기피 신청하면은 판사놈들이 그놈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위 걔네들한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사법 피해자가 더럽게 생각하고 나 비난하는 이유가 자기네들에 대해서 불리하게 되건 뭐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그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걔네들한테 그런 걸 보여주지 않으면 자기네들한테 자기네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절대 안 할 거다 이거야. 그런 식이 되니까 쟤네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한번 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그 선거 거기에서. 저희가? 네, 그걸 갖다가 이 고용한 이놈이 하나도 재판도 안 열고 하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내가지고 문제는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이는 예가 없어요. 최소한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로만 법은 잘 돼 있다고 하는데 법 지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 욕밖에 안 나와요. 분노가 치밀어요 정말로.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리고 요놈들이 지네들이 판단하고 하니까 아예 법관 기피 신청이 들어가면은 판사들이 아닌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심사를 하는 기관, 국민참여재판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걸 갖다가 제가 헌법재판소에다가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위헌 소송을 냈어요. 그랬더니 헌법재판소 이 개만도 못한 연놈들이 또 당연히 만장일치로 각하냈죠. 그것도 개뿔도 모르는 주제에 기자라는 놈의 새끼들이 연놈들이 그걸 또 김명호 또 패소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제 소송이라든가 헌법소원을 600건 가까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기에서 단 한 건도 합법적으로 기각 각하된 거 없습니다. 전부 불법이고 위법하게 각하한 겁니다. 기각 각하. 그러니까 전부 순전히 저놈들은 그런 놈들이 완전 이동욱 보지 않았습니까? 걔가 우리 특별히 조금 좀 지저분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욕을 먹은 것 보니 이제 다른 애들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거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은요, 괜찮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할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선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쓰레기통에서 고르게 만들어놨어요, 얘네들이. 국민들이 어리석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괜찮은 사람들을 죽이도록 국민들이 방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언론인들도 괜찮은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다 잘리고, 하게끔 내버려 뒀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도 괜찮은 사람들 다 탈락되도록 만들어 놓고, 결국에 쓰레기통에서 국민들은 선택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왜 그 모양이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은 누구를 고르나, 새누리당 누구를 고르나 똑같아요. 다를 거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무슨 놈의 선거, 그리고 거기다가 더욱더 기가 막힌 건 그마저도 이제 그 쓰레기통에서 고르는 것만 해도 전자격투기 조작행위해서 지들이 이제 마음대로 고르게 하게끔 합법적이 아니지. 우리는 합법적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포장을 한 거지. 이렇게 얘기해. 합법적으로 포장을 해서. 합법적으로 포장을 해서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을 한 거지.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그런 걸 알아야지. 정당성을 아주 얘기하잖아요. 정당성은 개뿔 무슨 정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또 웃기는 게 많아요. 근데 보면은 한국 사회에 돌아다니는 말들 보면은 하여튼 제가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희 동서한테도 얘기해보고 그러잖아요. 네. 대번에 하는 소리가 딱 잘라서 무슨 졌으면 불복할 줄 알아야지. 이엠병을 무슨 위법 총 들고 칼 들고 너한테 그럼 너 항복할래? 그랬을 때 그거 항복 그러면 그것도 그게 불복 여기 승복해야 되느냐? 있죠.
외국에는요, 외국의 경우를 들어보면은 다 심판이라든가, 이번에도 뭐 월드 시리즈 하면서 다저스 팬들 많이 있었겠지만, 그 판정이 있어서 생겨요. 생기지만 거기서 그걸 항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거기서 어느 정도 그거 하게 되면 걔네들에도 또 똥꼬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그 어느 정도 걔네들의 시스템은 그것이 있으면은 얘기를 합니다. 꼭 얘네들. 그래가지고 그게 좀 나아지는데 이놈의 사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하고 나서 누가 또 하나도 그거 벌을 주는 사람들이 없거든. 네, 벌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결정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벌 주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벌을 줘야 된다는 거죠.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일어난 것들의 그것이 뭐냐면 걔네들이 프랑스 혁명 돼가지고 제일 먼저 잡아 죽인 놈들이 판사 놈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배심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기초를 마련했다고. 누구지 걔? 이용훈이 그랬어요.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 질했던 놈. 무슨 대법원장이 그까지 놈이. 근데 웃기는 게 말이죠. 이용훈을 노무현이 그거 했다고. 좌파 빨갱이 판사라고 해. 웃기더라고. 아, 그렇구나. 하여튼 다 그냥 요즘에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편가르기. 어떤 사람이라도 항상 맨날 나쁜 짓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도 하고 그러면 좋은 일 했으면 칭찬을 하고 나쁜 일 했으면 그냥 사정 없이 비난하고.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요즘 사회가. 아까 그 기피 신청 얘기하니까 한 대표님께서 아까 몇 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전략적으로 한번 해볼 만하긴 해요. 그리고 기피 신청이 얼마나 개판인지 그런 걸 또 폭로한다는 의미에서 어차피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새끼들 항상 뭐 공정의 우려가 어쩌고 계속 하면서 너 법 어겼지 않냐 인마. 이거야 단순해요. 제가 보기엔 법 어겼지 않냐. 한마디로 그 민사소송법 5개월 그거 이미 넘겼다고요. 그 다음에 선거법은 더 빨리 해야 되기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하나도 안 하고 180일이네. 벌써 끝나도 옛날에 끝냈어야 할 문제고,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직무정지 그 신청도 했거든요. 당선 됐을 때 이거를 직무를 일단 멈추고 이거 선거를 소송을 해야 되니까 이걸 멈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또 판사가 땅땅땅 때려줘야지만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왜 그러느냐. 소송이 들어갔고 이게 CCBB를 가려서 이게 정확하게 판결이 나야 당선 그 집행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했는데 우리나라 법은 또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기 보니까 쓰신 거 보니까 서류가 중앙선관위에 발송이 된다고요? 예, 청와대로요? 청와대로 가야 하는데 중앙선관위에서 발송을 해야 청와대에 가야 되는데 중앙선관위가 발송 안 해. 대법원이 대통령한테 보내니까 중앙선관위 보내는. 아니 왜 하는 중앙선관위? 짓이 다 그래요. 대통령 직무정지 저도 지금 이거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당선인한테 가야 될 게 중앙선관위로 발송이 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될 일을 다른 데 보냈다는 거는 뭐예요? 대법원이 알아서 하라 웃기네요. 이거죠. 뭐 중앙선관위에서 니들이 자백하고 니들이 벌 받든지 뭐 그딴 식이에요. 다들 한국 사회 하는 짓 꼬라지들이 다 그래요. 자기네들 그 법대로 안 해요.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놈의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양아치 개판이 깡패. 돼버린다. 깡패. 그래놓고 무슨 뭐 정의가 살아있네. 그딴 단어 좀 다시는 뭐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밝혀진다는 거 이딴 소리. 정말 사법 피해도 당하셨고 열심히 싸우셨고. 피해 아니에요. 나는 예. 자꾸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나 사법 피해자 아니야. 네, 나는 알겠습니다. 걔네들하고 양아치 조폭 집단 대법원하고 전쟁을 한 거지. 나는 걔네들한테 뭐 선처를 바라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너희들 법대로 하라. 법대로 하라.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양아치 조폭 집단 맨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말은 많이 하고 돌아다녔는데 정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법을 모르니까요. 법하면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못할 것 같고 간단히 네. 얘기하면 이랬습니다. 네. 법을 알 필요 없고 상식에 어긋나면 그 법 위반한 거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네. 간단해요.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결론은 이겁니다. 좀 많이 좀 깨우쳐야 되고 변화가 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그걸 똑바로 노예 근성부터 버리세요. 노예 근성부터 네. 앞에 가서 똑바로 답을 하고 알아야 똑바로 이야기를 알고. 할 수 있다. 이 노예 근성은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 말란 저희도 말이죠. 맨날 얘기는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방송이니까 좀 순화를 시켜서 순화시키기 그거보다 더 정확한 말 없어요. 나는 뭐 저번에 검사 그런 어떤 놈하고 그 중앙지검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쓰레기라고 바보다 뭐 이렇게 멍청한 뭐 이런 소리 썼더니 이놈이 한다는 소리가 그런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검사님 거기에 적절한 말 좀 얘기해보라고. 말 못하죠 뭐. 그거보다 더 정확한 말. 그래.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그러지. 뭐 양상군자 뭐 그런 말해도 괜찮아. 근데 무슨 뭐 어떻게 뭐 비비 꽈가지고 도둑놈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걸 써버려요. 개 같은 그 헛된 그 미선님은 내가 갖다 내버려야 돼요. 이 한국 사회는 아주 웃기는 게 아주 그 개 같은 놈들은 그 고위공직자 새끼들은 지멋대로 막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괜히 그 똥폼 잡고서는 그거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권력에 무릎 꿇은 그런 식으로 오히려 돼버린 거죠. 꿇기 싫으면은 그냥 거기 가서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검소하게 살면 됩니다. 근데 또 치사하게 뭔가 떡검을 떨어질까 거기 가서. 지금 오늘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을 했습니다. 50분하고 지금 거의 뭐 20분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왜 개판인가에 대한 그리고 사법부 저는 많이 혼났습니다. 개혁 얘기했다가 사법부는 완전히 다 갈아치워야 된다는 식으로 조폭 양아치 집단이기 때문에 국민이 접수를 해야 된다. 국민이 접수해야 된다. 사법부는 국민이 접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법을 잘 지키는 그 원리 원칙만 잘 지켜도 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국민들이 많이 깨우치고 그리고 노예 근성을 버려야만 우리나라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인단은 1월 4일날 소송을 했고요. 옆에 계신 김명훈 교수님은 수학자로서 이렇게 똑같은 데이터가 이루어진 이 선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대선 부정이다라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월 4일날 이후 첫 변론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대해 촉구를 하고 그리고 법을 잘 지키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영한 대법관 법을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180 이내에 판결이 나야 되는 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피 신청도 한번 해보아라 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건 아마 선거무효 소송인단에서 아마 하실 거고요. 김명 교수님 오늘 끝까지 이렇게 장시간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또 나와주십시오. 네, 하여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법치국가라는 거는 심증만 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는 거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세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볼 때마다 부하가 터지는 게 석궁 들고 갔는데 무슨 할 말이 있냐 개소리 까는 연놈들이 있는데 바다 나가 뒤지세요 정말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자빠집니다. 무슨 뭐 개소리하고 법치국가에서는 증거 없으면 무죄예요. 나는 그리고 박홍으로 쏴 죽였어도 무죄입니다. 정당방위로 국민 저항권 차원의 정당방위로 개소리들 그만 좀 까요. 분노가 치밀어요. 당신 같은 멍청한 같은 인간들 때문에 인사회가 이렇게 개판이 되는 겁니다. 뭐를 배울 생각이라도 하든지.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증명은 검찰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